경제론에서는 삼강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 우리가 한국이 어떻게 성장했느냐를 이렇게 이제 따지는 문제입니다. 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기 위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과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 한국경제론의 주안점은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1960년대부터 한번 이렇게 놓고 보자고요. 우선은 1960년대에서 가지고 우리가 가장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였다. 이 부분은 여러분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그래요. 정말 헐벗은 그런 나라입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 빈곤에서 탈출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함정이라고 그래요. 함정에 빠져서 못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잘 사는데 필요한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물건을 만들고 잘 하는데 필요한 숙련된 인력도 없고, 아무런 게 없는 나라에서 벗어나온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함정이라고 그러고, 특히 이 당시에서 우리의 경우에서 가지고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란다 하면 노동력은 굉장히 많은데 뭔가 예를 들어 가지고 기계라도 하나 돌려올 만한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 부족의 어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아세모글루 책에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국의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생산 함수를 K와 H로 잡고 자본과, 그 다음에 노동 부분으로 잡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생산 기술 플러스 제도와 같은 이런 혁신, 이러한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꼭 따진다면 K와 H를 투입해서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총 요소 생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K 자체가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이 자본을 모으는 데 있어 가지고 총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들을 전부 다 우리가 이 투자로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해내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했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중동에 예를 들어가지고 일하러 나간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여기 속합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 독일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아마 할머니 세대쯤 될런지 모르죠. 근데 그분들이 간호사로 간다든지 광부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이 자본 부족의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외국에 특히 미국으로부터 원조 자금, 이런 자금들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 자본 부족 문제를 해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 헐벗은 이런 상태에서 자본 부족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때부터 30년 고도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 아세모글루 이론에서 결국은 이 개발도상국이 성장하는 데는 추격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캐치업 이펙트라고 그랬어요. 다른 나라에 예를 들어가지고 기술이나 이런 문물을 도입해가지고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A1이 A2로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똑같은 이 자본노동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올라가. 그래서 A1에서 A2로 가는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A1에서 A2로 가는 이 단계에 있어가지고는 비교적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일본 이런 데서 기술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어떤 이 제도들을 이렇게 도입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면 할수록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 기술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기술 부족에 이렇게 허덕이게 되고, 바로 이 부분이 이런 말대로 중국의 함정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경제 성장이 정체화되고 더 도약이 안 되는 이런 단계에 지금 도달해 있는 거고, 사실은 1990년대 이후에 이 성장 둔화라고 하는 거는 이런 말 들어가지고 중진국의 또 함정이다. 이때 이 기술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생산 기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도 혁신과 같은 이른바 총요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이 부족한 상태에 우리가 머물렀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지금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은 과거에는 혁신을 촉진하는 이런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 이게 더 못 올라가는 부분들은 혁신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로 우리의 고민은 이 혁신 정체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경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이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언급을 했는데, 늘상 우리가 느끼는 거는 성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 분배도 중요하다고 당연한 거죠. 왜? 나라 전체가 부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국민이 다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소득의 분배, 소득 불평등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이 경제 성장을 논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게 소득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벌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벌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러나 한 나라 전체로 봤을 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과제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경제의 성과라고 한다면 경제 성장 말고 소득 불평등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일국의 경제 성과가 좋다 그럴 때 성장만이 들어간 게 아니고 소득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같이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하나의 가설로 존재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론적으로 은밀하게 이렇게 입증이 되질 않지만 기본적으로 성장과 불평등 사이에 있어 가지고 관계를 모든 나라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나라 사례를 쭉 보고 이 쿠즈네츠 교수는 이걸 발견한 거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고, 그러나 선진국이 정도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다면 소득 재분배를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소득 불평등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 U자 커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가지고 이 쿠즈네츠 교수 내지는 이분들, 특히 이제 이 경제 성장론, 경제 발전론을 연구한 사람들한테는 과제가 생긴 거예요. 그 과제가 뭐냐면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왜 소득 불평등이 떨어졌냐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뭐 소득 불평등의 국가라 그러지만 그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고요. 오히려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 경제는 어떻게 해서 성장하면서 불평등이 떨어졌을까를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연구의 골자는 뭐냐 한다면, 한국과 예를 들어 가지고 유럽을 포함한 이 선진국과의 큰 차이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유럽과 같은 이 선진국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소득 재분배 정책을 이렇게 폈던 반면에 한국은 그게 아니고 경제 성장 단계에 중산층 정책을 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국이 전부 다 업무 교육 시키고 다 사실은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등학교까지 다 지나가는 이런 거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 문제에 있어 가지고 뭐 국민주택, 주택청약제도, 재형저축제도 이런 제도들이 막 있는 거죠. 이건 또 뭐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본다라면 중산층을 키우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몸이 아픈데 의료보험 제도를 이렇게 도입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 중산층 정책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경제 성장과 소득 평등이 같이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곡선을 보게 되면 경제 성장과 함께 소득 불평등이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1990년대 이전 이야기예요.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전혀 반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각해 이야기를 하면서 막 모든 게 소득 재분배로 갑니다. 복지가 아주 최고였던 과제가 돼버리고, 그러나 결과는 뭐냐 한다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올라가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과거랑 비교했을 때 현재 상황은 산업정책, 중산정책은 실종된 상태고, 반면에 소득 재분배 정책과 복지 정책은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